자, 그럼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가대테러협상위원이신 한국외대 장병욱 명예교수 그리고 정치부 윤석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혹했던 정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은 이렇게 선진국 서방 국가 중에 이 선진국인 프랑스의 또 중심지인 파리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윤 기자, 참 끔찍한 테러였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악의 테러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10시입니다. 밤 네네. 10시. 토요일 주말 저녁이었는데요. 현지에서 최소 6곳 이상에서 총기 난사와 폭발, 또 콘서트홀, 인질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콘서트홀에서만 110여 명의 인질이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최소 120명, 최대 15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 당국이 지금 공식 발표한 바로는 6곳에서 동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20명이 사망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네. 중상자가 80명 등 약 200여 명의 부상자가 지금 추가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테러 진압 작전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으로 프랑스 정부 당국이 밝히고 있고요. 예. 용의자가 5명이 현지에서 테러 진압 도중에 사살됐고 또 3명은 폭탄 벨트 자살 공격으로 3명은 자살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중에서 검은 옷은 대부분은 복면을 하지 않은 검은 옷 차림의 용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고요. 네. 현재 프랑스 경찰을 비롯해서 대테러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지금 계속 사상자와 테러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올 1월에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파리에서 이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프랑스가 서구 문화의 중심지고 네.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9.11 테러 때는 쌍둥이 빌딩을 폭파했죠. 네. 그거는 서구의 자본주의의 상징 꽃이고 네. 이런 마당에 이제 과거 프랑스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중동 세계를 분할 통치 식민지화해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 또 더 높이 가면은 저기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제 이슬람 십자군이라고 이제 오사마 빈 라덴도 얼마 전에 그랬고 그 전에 기독교 십자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마당에 최근에 또 이제 IS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가 앞서서 격퇴 작전에 적극 나서는 마당에 이제 이게 더 이슬람 과격주의,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프랑스를 네. 이번에는 또 타깃으로 한 것 같습니다. 1월에 이어서 다시. 네. 예. 그렇군요. 아까 프랑스 한인 회장분을 연결해 봤었는데 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 파리라는 것도 그렇고 예. 파리의 굉장히 좀 유명한 그 공연장에서 생각지도 좀 못한 곳에서 테러가 발생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테러의 발생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테러 자주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무방비 상태였고 의외였다 얘기를 했는데 이 테러 분자들이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했고 노렸다고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교수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가 바로 테러인데 프랑스 파리 샹젤리에 거리 에펠탑 있고 세느강 흐르고 거기 네. 다 가보셨을 텐데 거기가 프랑스 문화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고 서구 네. 문화의 또 중심지 상징이죠. 네. 그래서 테러라는 것은 우리가 다중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최대 그 인명살상을 하려는 게 테러의 목적이 최대의 인명살상 공포심을 자극해서 이슬람에 대한 어떤 적대적 이런 세력들에 대한 위협, 경고. 안 그래도 그 1월 달에 프랑스에서 그 발생한 게 왜 무함마드가 뭡니까? 이슬람 교조 아닙니까? 네. 그 교조에 대한 비하받아 모욕, 만평, 예. 모욕.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특히 네. 그때도 유대인 상점 가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바로 유대인이.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죠, 서로. 네. 예. 그래서 이 서구와 기독교와 서구 기독교와 이슬람 이 중동이 지금 계속 피를 흘리고 충돌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번 테러가 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단 네. 말이죠. 저희가 네. 지금 CG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윤 기자, 이 화면 CG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면서 예.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발생한 프랑스 파리의 테러 사건 여러 가지 좀 주목을 해볼 부분들이 많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프랑스 정부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것이 6곳에서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인명 피해가 많이 난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 중심구인 11구역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에서였습니다. 이곳에서 2시간 이상의 인질극이 벌어졌고요. 당시 극장에서는 미국 록밴드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 한 200~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질극으로 2시간 이상 인질로 하면서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바로 옆 구역입니다. 바로 옆 구역인 바로 이제 19 이구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로 구역을 지금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 네. 하듯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바로 인접구인 19에서 뿌띠 강보주라는 식당. 그러니까 식당에 하면 이제 금요일 밤 10시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주말을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안에 이제 총격 사건, 이제 괴한이 침입을 해서 자동 소총을 난사하는 해서 지금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 충격적인 게 다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네. 스타드 드 프랑스 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팀의 이제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테러범들이 프랑스 축구장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들어간 근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를 해서 지금 3명이 숨진 것으로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테러범들이 축구장 안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면 정말 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렇죠. 초대형 테러 예.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이게 보면은 그 최대 인명 살상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이제 120명 사망, 80명 부상 정도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테러 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테러의 어떤 이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예.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 9.11 테러,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이후에 지금 서구 문화의 최대 중심지 파리에서 지금 100명 이상의 사망자와 또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들이 할 때는 그래서 걔들 그 왜 지하디스트 트위터에 성공을 자축한다. 칼리파가 지시한 우리의 임무는 성공했다. 칼리파가 프랑스를 공격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예, 칼리파가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최고 지도자라는 말이거든요. 네. 칼리파 그 아랍어로는 칼리파라 그래요. 영어로 칼리파에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데 그 영어를 이즘이 굳어져서 칼리파군요. 예. 이슬람 세계 최고 지도자가 칼리파인데 로마 교황이나 마찬가지죠. 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IS의 최고 지도자 자기가 칼리파다. 그래서 과거 영광스러운 이슬람 국가 건설. 그래서 자기네 이름을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그 9.11 테러 그 이후 여기 서구 문화의 중심지인
파리를 공격해서 100명 이상 사상자 또 부상자 100명 이상 해서 성공이라고 지하디스트라는 말도 그 왜 이슬람 성전주의자 홀리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반 전쟁이란 그러고. 네. 예, 그래서 그 걔들한테는 이것이 큰 대성공이다. 이렇게 트위터에도 올렸죠. 트위터에도. 예. 네. 네. 근데 지금 테러가 지금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CG를 보면서도 짚어봤었는데 예. 그 의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네네. 군데에서 한꺼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G20 내일부터 모레까지 네. 열리는 서구 중심의 그 잘 사는 나라, 기독교 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뭡니까 경고 반감이었어요. 위협, 예, 네. 반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IS에 대한 미군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IS 격퇴 작전으로 해서 지금 그 존 지하드라고 왜 막 칼로 목을 자른 참수형 개를 또 사살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갖고 지금 공격했고 이미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복수, 예. 그래서 여러 군데 그 프랑스 7군데라 그랬죠. 6곳이라고 예, 나오고 6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계획적으로 뭐 2명, 3명 세포 조직들이 네. 최대의 그 뭡니까 인명살상과 공포심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이슬람 국가의 어떤 방해하지 마라 말이야. 네. 예, 그래서 프랑스가 그 앞장서니까 그 나라를 우선에 또 타격으로 한 거죠. 네. 예. 교수님 좀 궁금한 게요.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테러 조직도 이제 중동의 테러 분자들이 많이 있지만 뭐 탈레반, 뭐 헤즈볼라, IS 뭐 많잖아요. 예. 지하디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 겁니까? 지하디스트는 다 해당됩니다. 모두 다 걔들한테. 포함되는 거예요? 예, 예. 이슬람에서 전쟁, 그게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입니다. 걔들은. 예. 그래서 신성한 전쟁, 홀리워해서 우리가 성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드 하면은 성스러운 전쟁이야. 예. 알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순교한다. 걔들은. 이게 전쟁이 아니고 이교도 서구 세력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건 테러뿐이 없다. 그래서 지하드라고 그러고 그 싸우는 전사들을 지하디스트, 탈레반 전사, 네. 아프가니스탄 있죠. 이런 데서도 이제 자기네 자신은 지하디스트다. 우리는 테러리스트 하지만 걔들은 독립투사 뭐 어떻게 보면은 전사.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본인들을 자칭하는 표현인 거군요. 그렇죠. 이슬람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되게 성스러운 극단주- 존재인 거네요. 그렇죠.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이교도 서구 세력 기독교에 그렇군요. 대항해서 싸우는 그 이슬람 전사들을 합쳐서 지하디스트 이런 말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 전쟁을 지하드라고. 네. 네. 예. 자, 그 윤 기자. 어쨌든 네. 그게 인질범 테러가 그 현재까지는 진압이 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큰 테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길게 끌지 않고 진압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테러 진압한 부대가 GIGN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요. 네네. 이 부대가 상당히 그 대테러 진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월에 있었던 그 시사 주간지죠. 샤를리 에브도 네. 테러 사건 이후에 프랑스 정부 당국이 이제 한 10,000명 이상의 군인을 지금 대테러 작전에 동원된 상태고요. 네. 또 오늘 같은 이제 어떤 직접적인 타격 목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수 부대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대가 지금 프랑스 특공대 GIGN입니다. 우리말로 좀 굳이 번역을 해보자면 헌병 특공대 정도가 될 텐데요. 예. 네. 사실 처음에는 한 70여 명 정도의 어떤 작은 규모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1972년도 뮌헨 올림픽 당시에 이스라엘 선수촌을 테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설립된 특수부대인데요. 현재는 워낙 그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지금 그 테러들이 지금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현재는 30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300여 명의 특수 정예 부대이지만 별도의 항공 지원대까지 갖출 정도로 기동성과 타격력이 굉장히 큰 부대로 알려져 있고요. 네. 현재도 지금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테러임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조기 빠른 시간 내에 테러를 진압을 했고요. 물론 추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까지 프랑스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테러가 진압됐다. 또 테러 용의자들이 사살이 되거나 현재는 더 추가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데 GIGN 부대가 혁혁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지하디스트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지금까지 추정되는 바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지지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배후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바가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이번 테러에 대해 책임자다. 우리가 이 테러를 감행했다라고 자처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많은 테러범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직적으로 테러가 조직이 돼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큰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그 파리 극장에서 지금 1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그 공연장에서 목격자들의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라후 막바드.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그 테러범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목격이 전해져 오고요. 또 하나는 This is for Syria. 이거는 시리아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난사를 가했다는 목격자들의 이제 증언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로 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알라를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지하디스트의 소행으로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테러의 양상이라든가 꼭 유럽이라든가 각국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봤을 때는 그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시리아를 위한 것이다라고 외쳤다는 증언을 보면은 사실은 요즘 그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대규모로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그 난민에 대한 반감 또 그런 부분들 또 많이 유입된 난민에 대한 프랑스라든가 유럽 각국 자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차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자생적인 테러 가능성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을. 방금 윤 기자 얘기한 대로 다문화 정책의 실패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원인 분석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좀 연관이 있죠. 그 프랑스는 그 식민지화한 네네. 저 알제리로부터 뭐 몇백만 명이 이주해서 사는데 얘들이 최하층 바닥에서 3D 업종을 해서 먹고 살면서 이 기독교 이 서구 문화의 이 프랑스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슬람 민족이 이렇게 객지에서 정말 타국에서 항상 저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것부터 이미 했고 또 유럽에서 볼 때는 인종 차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기네 나라 사람 먼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수심, 이 프랑스 그 인들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적개심이라든지 복수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알제리에서 얘들이 프랑스가 식민지화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프랑스라도 왔는데 얘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대를 하고. 예, 이러니까 네. 그 뭐 어느 나라나 가면은 이주민에 대한 거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20만 있는데 예. 예, 여기서도 지금 그 네티즌들 보면은 우리도 뭐 청년 실업도 많고 한데 이 새끼들 다 쫓아버려라 이런 게 트위터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 우리 그 다문화를 잘 우리가 해야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길게 보면은 이번 그 윤 기자 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총격 사고가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해서 극단적으로 어떤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프랑스 정부 당국이 최소 6곳에서 동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게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동지에 누군가가 동시에 개입을 해서 조직적으로 해당 목표에 가서 목표 타깃을 대상으로 동시에 감행한 테러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테러를 했다, 감행했다 자처하는 단체가 없지만은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테러로 봐야 될 것 같은 건 뭐 분명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 6곳인데 지금 3곳이 보면은 그 하나는 축구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축구장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한 곳은 대규모 공연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연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6곳, 나머지 이제 밝혀진 곳이 파리 10구에서 발생한 이제 그 식당에서 최소 11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나머지의 경우도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또 금요일 밤 10시에 비교적 그 여러 그 좀 뭐랄까요? 좀 금요일 주말 밤을 맞아서 좀 뭐 어떤 보안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느슨해질 취약 시간대를 노렸다는 점, 여러 점들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조직적이다. 사실 저희가 9.11 테러 사건 때도 보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서 비행기가 2대가 갔고 또 펜타곤을 향해서 또 갔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 유사성을 봤을 때 정확까지 조사 결과 프랑스 수사 당국의 잠정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외부 세력에 의한 지하디스트의 테러이든 아니면 국내 자생적인 어떤 테러이든 간에 분명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배후 세력은 분명히 있었고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극도의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 테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제 프랑스 이번 테러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면서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적인 공조를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원래 내일 참여하기로 돼 있었죠. G20 정상. 그래서 거기는 이제 취소했고 해서 원래는 세계 경제에 대한 그 정상회담이었는데 어젯밤 사태로 테러에 대한 이제 국제 공조를 하자. 그래서 이미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영국 캐머런 총리도 그랬고 해서 이 테러를 어떻게 건절하느냐. 이런 게 갑자기 정상의제로 일부 들어가서 내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강경하게 굴복하면 안 된다, 테러에.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도 제가 보기에 어떤 테러범들에 대한 그 협상은 우선의 시간을 끌어서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배후에서 전격 공격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마 그대로 그 테러 특공대가 진입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살 폭탄 공격, 개들이 또는 폭탄 공격을 했던 진압 시에 그렇게 많이 희생을 됐는지 그건 아직 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테러를 빨리 건절하려면 전 세계가 뭉쳐야 된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지 얘들이 앞으로도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장병욱 교수님 그리고 정치부 윤소희 기자와 함께 이번 테러 사건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